문제의 항공편은 지난 10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상륙하는 KML 네덜란드 항공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들도 함께 탑승해 있었는데요. 비행 도중 한국인 A씨가 기내 화장실에 가려 했더니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내 화장실 문에 이렇게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한국인 승객들만 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를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한국인 승객 A씨는 네덜란드 항공 부사무장에게 왜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를 화장실 문 앞에 달아둔 것인지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 라며 이렇게 아래 영어로 For crew only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M의 네덜란드 항공 측은 승무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스템을 돌린 결과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상당히 안전하고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문구를 한국인 A씨가 사진을 찍자 KM의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까지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종차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한국인 A씨가 이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문제를 알렸고 네덜란드 항공사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규제와 코드명을 알려주고 제가 정말 불법 행위를 했다면 바로 사진을 지우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근거 없이 저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KM의 스스로도 이 상황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라며 기내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이라 적어놓은 이유와 또한 만약 정말 바이러스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상당히 커졌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를 다루며 KML 네덜란드 항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마일 에어타임이 공개한 승무원과 한국인 승객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승무원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아시아의 상황은 건강에 문제가 너무 많다. 일단 우리를 보호해야 우리가 승객들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아프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이에 한국인 승객 A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로만 쓴 건가요? 그러자 네덜란드 항공의 승무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까먹었어. 그냥 적어달라 했고 그게 다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었어. 내가 영어로 썼어야 했는데. 라며 승무원이 당신의 아이패드로 무엇을 찍었는지 확인해야겠어 라고 말하자 한국인 승객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우리 대화는 끝났어요. 내 아이패드를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라 전했습니다. 글로벌 여행 전문 미디어 원마일 에어타임은 KML 승무원이 인종차별로 고발되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승무원 전용이라는 문구는 분명 여러 언어로 함께 쓰였어야 했는데 한국어로만 쓰여져 있어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느낀 것에 완전히 이해가 된다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즉각 대응에 나섰죠. 국토교통부는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로 표기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한 KML 네덜란드 항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까지 경고하자 KML 네덜란드 항공은 바로 사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입장문에는 때때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이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함께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KML 네덜란드 항공이 또 한 번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운영한 점과 이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꼈던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KML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항공사이자 세계 최초로 기내에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1984년부터 운항을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 한국 운항 35주년을 맞아 KML 네덜란드 항공의 피터 엘버스 CEO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35년 동안 한국에서 고객을 중심에 두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장해 왔다
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35년간 쌓아온 KML 네덜란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각국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총 43곳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에서도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교회에 있는 리프트 레이션 의료센터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개장 이후 앞으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이 방식이 성공할 경우 더 많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1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한국에서는 관계자들이 패스트푸드식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 매일 수백 명을 테스트해왔다며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워싱턴주에 이 기술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대학 세스 코엔 박사는 우리에겐 지금 광범위한 테스트가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이 방식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을 따라 시행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이젠 벨기에와 덴마크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열어 빠르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전문가들과 언론은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강점이 발휘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만 유일하게 이 방식이 위험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 방송에서 이 위험성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 요원이 다시 다른 사람을 할 때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았으면 이런 방식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 요원은 완전히 살균하고 다음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어이없는 방송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고 일본 정부가 냉정하게 분석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동안 일본 아베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몰고 갔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호주 등은 모두 이 방식이 안전하면서 효율적이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상황에서 한때 숫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 위험한 국가로 취급받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테스트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쌓은 데이터와 대처 방식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스트리아 디프레세는 중국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대처 방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5일 블룸버그는 이번 상황에 세계 각국은 고전하고 있으나 한국은 진단에 주력함으로써 암호를 풀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가빈 야메이 박사는 모두에게 무료인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처럼 세계 각국이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접근법을 이용해 대규모 무료 테스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임상 역학 전문가 제임스 헤이슬립 박사는 진단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전자 증폭 테스트를 거쳐 6시간 내에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우 서울대 교수는 이런 속도와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취약한 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탓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나 정확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단키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진단키트에 여유가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30여 개국이 이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국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시급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급등하며 수출 물량이 쌓여 24시간 생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한류, K진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위상은 높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치료나 테스트를 받기도 쉽지 않아 한국보다 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이 무섭다면서 한국을 떠난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안드레아 산탄첼로는 한국이 위험하다며 고국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의 어도라 어나이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와 미국이 급격히 숫자가 늘면서 오히려 한국 팬들이 그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한류의 힘은 이젠 의류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